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는 926명입니다. 엿새 만에 10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주말 영향이 있겠지요. 그래도 일단 안도하게 됩니다.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이번 코로나 대유행의 종식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또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말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겠지요? 예, 진단검사 수가 평일에는 5만 건 넘어 했었는데 3만 건 정도이기 때문에 양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3% 정도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사망자가 24명이나 나와서 이것이 역대 최다 사망자가 예.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들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상황은 위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재생산 지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성률. 지금 재생산 지수가 오늘 정은경 청장 발표 내용을 보니까 1.28. 우리가 환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200명일 때는 1.2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금 1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4, 5일 지나면 이것이 1280명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또 4, 5일 지나면 그대로 그 숫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2000명 올라가는 것도 금방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시기에 이것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으면 즉 2.5단계의 효과가 지금 억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음 주가 되면서 급격한 좀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정점이 꺾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정점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확실히 증가가 된다 그러면 그다음엔 통제할 수 없는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2.5단계 지금 2주일 정도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꺾여진다면은 또 이 통제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1000명 이하로 내려간 숫자 이대로 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1.28 정도이고 통계적인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하면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한 1200명 사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그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대규모 동부구치소나 이런 대규모의 큰 그런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더 그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초과해서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저렇게 집단 발생인데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감염 증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확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가능성보다는요. 예. 왜 그러냐면 입소하는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감염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교도관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감염을 시켰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재소자들은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그 원래 집회 환자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완치가 된 후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185명 중에 184명이 재소자고 1명이 교도관인데다가 그 이후로 또 감염이 더 많아져서 그 가족들이라든지 관계자에서 지금은 217명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은 해외에서도 계속 이 교도소의 특성상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한번 이루어지면 상당히 넓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독방이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격리를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이 격리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결국은 이 동일 집단 격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같이 감염된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다 같이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봅니다. 구치소의 그 수용의 한계이겠죠. 동부구치소에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돼 있죠. 동부구치소 관련 발표 잠깐 들어볼까요? 좀 무증상이었다 보니까 이 무증상 감염 쪽이 그런 집단 동일시설 쪽으로 지금 유입됐던 전형적인 사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도 그런 식의 동일 집단 시설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양성자가 나오면은 시설 전체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검사를 한번 구치소 쪽으로 전체를 해볼 거냐, 이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집단 발병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정은경 청장의 발표대로 재생산 지수 1.28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12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말연시가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집합 금지 조치를 내일 모레 밤 12시부터 1월 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 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자, 교수님. 지금 거리두기 단계로 봤을 때 3단계가 들어가도 원래 집합 금지는 10인 이상이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10인 이상 집합 금지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인 경우는 초강력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죠. 3단계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인데 지금 네, 5인 이상이니까 5인 이상이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네. 것인데 이 말씀 그대로 이게 사적 모임을 과연 저렇게 규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즉 8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4명이서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고 모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얼마나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요? 지금 예. 굉장히 위험하니까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이고 사실 가족 간에 있어서는 가족이 10명이라고 해도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예. 만약에 다른 가족을 초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 명이라도 4명이 넘어간다면은 사적인 모임에서 금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뭐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수용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발적으로 따라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5명 이상 모이지 않고 또 아무튼 모임을 좀 자제하고 연말연시에 특별히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안 하기만 한다면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렇긴 한데요. 이런 규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음성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요새도 뭐 젊은 사람들이 호텔 방을 빌린다든지 혹은 뭐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집에 가자는 식의 것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예. 홈파티라든지 하는 게 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도 우려가 될 수 있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3단계라고 하는 극단적인 최후의 조치는 피하면서 방역의 효과를 좀 거둬보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죠. 그렇죠. 일단 국민들의 이동량이 지난주에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는 해보는데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하지만 20-30%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700-800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3단계 격상 안 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벌써 지금 봐도 일주일 이상 1000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면 누적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8인데다가 병상 부족하고 역학주사도 한계에 도달해 있어서 동선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고 중환자,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3단계 격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그 3단계 격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과 정부는 어떻게든 최후의 조치 3단계는 피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당국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최근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이나 파티, 종교 행사, 관광 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예, 3단계 가지 않고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요. 피할 수만 있다면은 줄일 예.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특단의 조치 없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오히려 이 기간이 더 길어지면 경제에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역 전문가들이 전부 빨리 3단계 하고 좀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그 방역의 문제가 감소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때 가서 3단계를 올린다고 그래도 뭐 거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려가 지금 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다 3단계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3단계라고 하는 게 셧다운 아닙니까? 영업 못하게 하는 건데 영업을 하게 하면서도 사적인 모임 5인 이상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따라준다면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할 수 있는 거는 3단계 이외에는 다 하시겠다는 그런 예. 방역 대책인 것으로 보이는데 격상 없이 확산세가 꺾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좀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예. 이것은 빨리 하면 선제적이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그다지 강력해 보이지를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일단 모레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번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 보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